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토익 리스닝 담당하고 있는 박하늘입니다. 오늘 5월 15일 시험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총평을 하게 되었는데요. LC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좀 부족한 것 또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같이 방향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리스닝 총평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웹사이트 hackers.co.kr에 들어가시면 토익 관련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토익 특강, 어떤 특강들이 열리는지 포함해서 시험 정답은 뭐였는지까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내서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오늘 토익 리스닝 난이도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파트 1 난이도는 여러분과 제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드네요. 파트 1은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나만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 또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표현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문법의 문제였는지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파트 3는 요즘 트렌드와 비슷하게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파트 3에서도 평이한 난이도든 또는 조금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1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aintenance, 이 단어의 뜻 알고 계시나요? 메인테넌스의 경우에는 유지 보수 또는 보수 작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가 됐든지 간에 실내가 됐든지 간에 어떤 유지 보수 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진이 나온다면 이 단어를 기억해서 골라주는 거 중요하겠죠? 자, 이 사진에서 또 우리가 알면 좋을 표현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바로 랜드스케이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랜드스케이핑은 조경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파트 1뿐만 아니라 3, 4에서도 가든 정원 관련된 지문 또는 사진과 함께 같이 잘 출제되는 단어이므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고요. 또 raking 기억해 주실래요? 이건 낙엽을 긁어 모으는 동작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혹시 이렇게 갈퀴가 달린 청소도구와 같이 raking이라는 단어가 또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raking, 긁어 모으다, 낙엽 같은 것을 긁어서 청소하다 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wearing 이라는 단어인데요. 뜻 뭐다? 이건 ing가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ing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상태, 이미 착용 완료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wearing이 출제됐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동작을 취하면서 옷 또는 모자를 쓰거나 입고 있는 것 대신에 입은 상태 또는 착용 완료인 상태의 사진이 꼭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눈사람, 이 캐릭터가 지금 모자 또는 자켓, 레인코트를 입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 사진에 적합한 표현은 뭐가 되겠다? wearing이 정답으로 채택 가능하다 알아주시고요. 또 반면에 입고 있는 동작은 그럼 어떤 단어일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따라서 wearing은 입은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 putting on과 trying on이야말로 정말 진짜 동작, 입고 있는 중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을 알아두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beverage 뜻 음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beverage 대신에 drink라는 표현도 잘 쓰이기 때문에 beverage 음료, drink 또는 drinks와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만약에 시험에서 출제됐다 하면 나올 수 있는 정답 표현으로는 pouring 또는 발음이 pouring으로 되기도 하죠. 붓다, 붓는 중이다 라는 동작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preparing, 뭔가 준비를 하는 동작으로도 preparing이라는 단어가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몇 개 더 살펴볼 텐데요. 이 drinking, 음료를 마시고 있다라는 동작, 사진과 함께 가장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drinking 하면 또
이 단어를 빠뜨리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sipping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홀짝홀짝 마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음료와 함께 자주 출제되는 동작 표현입니다. 따라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tacked라는 표현이에요. 이 stacked는 굉장히 파트 1에서 중요한 단어 빈출 표현 중에 하나인데 piled up 이라는 단어와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돌이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은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은 piled up, 돌들이 서로 위에 쌓여 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이 사진에서 또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다? 쌓여 있으니까 stacked라는 쌓여진, 쌓여져 있는 상태의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같이 나오는 표현으로는 서로 또는 겹겹이 쌓여 있다. stacked onto each other 이라는 each other 표현, 서로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set out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set out은 내어진 상태다 또는 세팅이 되어진 상태다. 밖에 세팅이 되어 있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 음식과 음료가 세팅되어져서 나와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런 사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음식을 주어로 잡고 세팅이 된 상태다라는 이 표현이 또 쓸 수도 있겠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이 디스플레이 케이스라는 단어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이 디스플레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진열대 또는 진열장, 예를 들면 우리가 케이크 같은 거 고를 때 유리 진열장 안에 들여다보고 케이크를 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리로 된 또는 통유리로 된 진열대, 진열장이 있어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겠다는 거 이 표현 체크해 주시고, 이 음식이 쟁반 또는 접시에 담겨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플레이트라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 트레이라는 쟁반 표현이 쓰일 수 있겠다는 거 이 단어도 정리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tablecloth 이 단어도 이런 사진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곤 하는데 이 테이블보 보이세요? 따라서 이 테이블보가 둘러져 있다 또는 놓여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좋을 단어들입니다. 마지막 단어 같이 살펴볼까요? clear 무슨 뜻이다? 이거 치우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lear 뿐만 아니라 치우는 단어로 청소하다, 닦다, clean 또 알아놓으시고요. 이 사진 보면 사람이 창문 또는 유리창을 닦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clearing 이라는 동작 표현이 정답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표현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clearing은 동작이니까 이 아래 표현은 뭔가 다르긴 하겠죠. 따라서 has cleared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 닦인 상태다, 치워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장면 보면 일부분이 또는 어떤 한 부분이 닦여 있는 상태긴 하죠. 이 사람이 지금 닦아놓은 상태니까. 따라서 닦는 중이다, 치우는 중이다, clearing이 쓰여도 정답이 되고요. has cleared라는 일부분이 닦인 상태다, 여자에 의해서 닦여진, 치워진 상태다 라는 표현도 정답이 될 수 있겠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파트 3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paraphrase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웹사이트라는 게 지문에서 들리면 항상 온라인이 보기에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온라인은 웹사이트다. 이 페프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copy, 복사하다, 복제하다, 뭔가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itate와 follow, 어떤 걸 따라하고 모방하는 단어들, 페프, paraphrase 표현 알아놓으시고요. 다음에 add tips라는 뜻은 팁을 좀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팁이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advice, 조언으로 쓰이는 팁이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팁 대신에 advice가 paraphrase, 팁 대체 단어로 잘 쓰인다는 거 한번 알아주시고, 다음 중간에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러 가야 된다. How to use 하는지 좀 보여주러 가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뭐가 될까요? 바꿔서 생각하면 또는 재표현을 하면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show how to use 해석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러 간다. train으로 paraphrase 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 building project는 어떤 프로젝트 같아요? 어떤 건물을 짓는 건축 관련 프로젝트 느낌 나지 않나요? 따라서 앞으로 building 관련 지문이 나오면 construction, 공사 표현으로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봐주세요. 마지막 지문에서 weren't delivered on schedule 이라는 표현이 들렸으면 제때 여유롭게 시간 약속에 맞춰서 배송된 것 같나요? 아니면 배송이 되지 않은 것 같나요?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죠, 배송이. 따라서 제때 오지 않았다. 어떻게 paraphrase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late로도 paraphrase 시킬 수 있는지 봐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스피커들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 관련 문제 첫 번째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장소가 두 군데가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있는 장소 또는 남자와 여자가 지금 현재 머무르는 곳이 어딘지 위주로 들어보세요. 자, I'm studying at this university 했으면 이곳, 이 대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 듣지 말고 바로 university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조금 고민을 하는 와중에 두 번째 문장이 들립니다. Do you have a bookstore here? 그럼 갑자기 북스토어를 또 너무 고르고 싶어져요. 근데 여기 대학교에 북스토어가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북스토어에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단어 어디에 있는지 이 at this 뒤에 장소, 위치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첫 문장으로 나왔다 하면 이 사람들 남자 또는 남녀는 어디에 있는 거다? 정답 university 골라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university는 paraphrase 잘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자, 힌트를 드리자면 E랑 I 이렇게 시작해요. 요거 뭐다? educational 따라서 교육이란 뜻이잖아요. 기관은 뭐다? institution 괜찮아요? institution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으로 패러프레이즈가 되니까 이 페프 단어도 체크해 주시고 이 문제 해석해 볼까요? 남자가 진행되는 행사, 특정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단서는 뭐다? 진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방법 위주로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엄청 다양하게 알게 되는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토익 리스닝에서는 한 4-5가지 방법이 추려집니다. 그래서 요거 살펴볼까요?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다. 이거 패러프레이즈 뭐로 된다고 했었죠? 온라인 봤다. 그러면 웹사이트가 보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온라인 페프 패러프레이즈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어떻게 알게 됐어? 라고 했을 때 I saw newspaper 이런 식으로 신문을 봤다. 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뉴스페이퍼도 방법 중에 잘 나오는 방법 하나다. 알아놓으시고 advertisement는 광고죠. 얘는 C로 시작하는 거 뭐로 패러프레이즈 잘 될까요? commercial 알고 계시죠? commercial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펠링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commercial advertisement 이 광고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누가 소문을 냈거나 친구로부터 들은 케이스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들었다 heard 아니면 누구누가 알려줬다 이런 표현도 방법 어떻게 알게 됐는지로 잘 출제되는 단서다 체크해 주시고 이 표현은 좀 최근에 추가된 표현인데요. drive past, drive가 무슨 뜻이에요? 운전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는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봤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길 가다가 봤다. 운전하다가 봤다. 이런 표현도 추가가 됐으니까 이런 방법 관련 단서들 체크해 주세요. 세부사항 타입입니다. 세부사항은 어떤 문제가 세부사항 문제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내가 들어야 될지 미리 체크, 문제를 파악해 놓는 게 중요 관건 포인트예요. 이 문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가 이런 세부사항 문제라고 가정해 볼게요. 왜 모바일 앱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가? 단서는 보통 앞에 주어지곤 하거든요. 요즘 출제 경향은. 그래서 앞에 동사 위주로 미리미리 들어주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다시 돌려서 생각하면 왜 앱을 사용 적극 권장하는 거죠?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앞에 동사가 단서가 됐네요. 그래서 앞에 동사 위주로 캐치하자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그럼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세부사항이 이런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세부 문제, 지난달 관련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앞에 동사 위주로 미리 들어놓자 라고 했었죠. 저기 동사 살펴보세요. updated the schedule list라고 언급됐네요. 그러면 스케줄표 또는 스케줄 리스트를 새로 업데이트하고 바꾼 거 변경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엔 뭘 했다?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이랬습니다. 지난달에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세부사항 관련한 단어가. 그래서 앞에 동사 위주로 캐치하는 연습 필요하겠다. 또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이 문제는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1월 관련한 세부사항 문제가 출제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월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지문에서 언급해 줄 수도 있으나 요즘 출제 경향은 어떻다? 앞에 동사 위주로 미리미리 언급된다고 했었죠. 자, 저기 동사 뭐라고 나와 있어요? started working 이니까 January에 한 건 뭐다? 뭐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앞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다? 일을 시작했다 또는 하기 시작했다. 뭐 일하기 시작했다 대신에 이 사람이 hired, 고용됐다라는 paraphrase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세부사항 문제는 어떻게 좀 풀면 좋을지 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다음 시험에서 세부사항 모두 맞춰보도록 할게요. 의도 파악 유형입니다. 의도 파악은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큰 따옴표 나오기 직전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큰 따옴표를 우선 해석은 할 필요가 있겠죠. 해석해 볼까요? I have an exam this week. 이번 주에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 이 빨간색 문장만 놓고 보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험이 있다, 이번 주가 시험이다 라는 정보 전달의 의도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해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그게 답으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예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A가 뭐라고 하는지 직전 문장, 이 큰 따옴표 앞에 있는 문장 해석해 볼까요? You said you needed this book, right? 책이 필요하다 했지. 그래서 키워드는 책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Could I give it to you sometime next week? 여기서 다음 주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책이 있는데 책 필요하다 했지? 근데 이 책을 너한테 다음 주에 줘도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B가 I have an exam this week 이라고 답하네요. 그러면 A가 너 다음 주에 뭐해? 또는 이번 주에 뭐해?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할 리는 없을 거고 앞에 문장 관련해서 어떤 의도를 담고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자, 앞에가 이 책 필요하다 했는데 다음 주에 줘도 되냐라고 했는데 시험이 이번 주인데 뭔 소리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의도는 뭘까요? A 아닌 B 중에서 한번 골라보실래요? 시험 일정이 언젠지 알려주고 싶어 한다. 또는 다음 주에 주면 안 된다. 빨리빨리 이번 주에 전달해줘라.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B죠? 따라서 의도 파악 문제는 고지고대로 해석하기보다도 앞에 문장을 키워드, 내용, 흐름 타서 이해를 해놓으면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험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각자료 유형입니다. 시각자료 문제에서 화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너 A랑 B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나는 full
and meal service가 있는 걸 선택할 거야 라고 pool과 meal, 이 and라는 표현을 쓰면 비교적 쉽게 B구나 하면서 답이 골라지겠죠. 근데 이 and라는 쉬운 그리고 표현 외에도 also, 또한, 플러스, 게다가, in addition to 마찬가지로 게다가라는 표현 이유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 어쨌든 둘 다 선택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B를 고를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가르치고 있는 고희정입니다. 오늘 토익 총평 펄 2하고 펄 4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시작할 때 안내해 드리는 부분 있죠. 해커스 토익 사이트 먼저 방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C 버전으로 해커스 토익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모바일 버전으로 앱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커스 토익 사이트 또는 해커스 토익 앱을 내려 받으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험 난이도는 중상? 중상이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항상 총평 때마다 말씀드려요.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다. 토익이 막 쉬워요 해서 막 되게 쉬운 시험이 아니고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렵고요. 그 기본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오늘은 중상 정도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평소에 비해서 앞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펄 3나 4 뒷부분에 가서는 그냥 무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파트 2하고 파트 4 준비해 왔잖아요. 그래서 2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뭐 지금 딱 대놓고 말했을 때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조금밖에 안 어렵다는 건가, 쉽다는 건가, 어렵다는 건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사실 토익이라는 건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난이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쉬워서 잘 보면 저만 잘 받겠어요? 남들도 잘 받겠지? 그쵸? 어려워서 못 봤으면 뭐 우리만 못 받겠어요? 남들도 다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단어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토익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계속 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트 2는요. question and response라고 말을 해요. question and answer가 아니라 question and respons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가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가능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일단 그럼 그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의문사 의문문, 그 다음에 비의문사 의문문, 그리고 평서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비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에 따라서 사실 확인, 제안 요청 요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의문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답변의 종류에 좀 맞춰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랑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간접적인, 우회적인 또는 돌려 말하는 답변은 대체 뭔가 자꾸 파트 2 하면서 돌직구 답변이 아니라 돌려 말하는 답변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딸기 케이크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딸기 케이크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이게 답이다 할 수 있는 답변 돌직구 답변은 계산대 옆 진열장 이런 거 단답형 좋아하죠. 정보 자체를 제공하는. 근데 이런 답이 나왔을 때,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단을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라 그러냐? 지금은 망고 케이크만 판매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지? 내가 파트 2 공부할 때 질문에 나온 단어가 보기에 언급이 되면 함정이라 그랬어. 오답이야. 이런 규칙이 막무가내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규칙은 여러분 이제 처음 배울 때 제가 지금 기본, 중급, 정규 뭐 이렇게 레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처음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는 감이 없으니까 뭐 요런 것들이 함정으로 자주 나오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요. 조금 나눠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다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왔던 말이 반복이 됐다고 오답이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자, 내용을 생각을 해봅시다. 딸기 케이크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망고 케이크만 판매 중이래요. 즉 지금 딸기 케이크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딸기 케이크 없어요 라고 말해주면 좋을 거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걸 간접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를 물어봤으니까 장소를 답한다 이렇게 갇혀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 대화라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자, 또 하나 볼게요. 어느 식당에 자주 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한국말로 바꾸느라 주어가 빠졌는데 영어로 물어본다면 Which restaurant에 do you가 usually go?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래서 너는 어떤 식당에 자주 가니?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 가능한 답변은 뭐 식당 이름을 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앞에 있는데 뭐 이런 거 예상하겠지만 요런 것도 나오네요. 난 주로 집에서 해먹는데 나 식당 잘 안 가는데 주로 집에서 해먹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대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질문 답 이런 거 아니고 아 대화구나.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파트 2가 25문제인데 그래도 10개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접적인 답변 나와요.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코앞입니다 하고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그 의문사에 딱 떨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도 한 반 정도는 제공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저랑 공부하고 있는 건 거기에서 벗어난 특이한 애들 조금 더 신경 써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애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트 2가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으면 이쪽은 할만해요. 왼쪽은 할만한데 이쪽이 조금 몰려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력 발휘 마음껏 하시고 여기에서는 약간 긴장하셔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다. 나오면 어떻게 연연하지 말고 맞출 수 있으면 빨리 맞춰내시고 모르겠다 싶으면은 빠른 포기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서 다음 문제에 집중하는 거 그것도 엄청 중요해요. 제가 아까 라이브 총평 때도 얘기했는데 계속 집착하고 계속 연연하면은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갔는데 다음 문제도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앞뒤로 다 틀리는 거니까 아까 못 들은 그 문제는 못 들은 대로 보내주고 새로운 문제는 꼭 잘 들어서 맞출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 그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당에 자주 가시나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식당 이름 아니고 저는 식당에 잘 안 가요 라는 말도 없이 그냥 난 주로 집에서 먹어 이런 답이 나왔을 때 다른 보기가 아니라 얘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또 뭐가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 차돌이랑 안심이랑 사가는 거 맞지? 고기 먹을 건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맞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응 맞아 라고 해주는 거 돌직구 답변 좋죠. 만약에 부정적인 돌직구 답변이라면 그게 아니라 삼겹살이다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주는 부정적인 답변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없는데 차돌이랑 안심을 사갈 만큼의 충분한 돈이 없는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답변이겠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사요 여러분. 뭘로 사요? 돈으로 사겠죠. 그렇죠? 토익은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주문을 하고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뭐 이런 지금 이게 저녁 먹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 뭐 사무용품을 주문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처에다가 주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산이 없어요. 돈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없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 해서 not enough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not enough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없어서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왜 나는 주차하면 안 돼? 부정으로 물어봐요. 여러분 why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왜니까 why잖아요. why는 긍정을 많이 안 물어봐요. 물어봐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은 특이하게도 Y 같은 경우는 부정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 안 돼? 왜 안 해? 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주차하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왜냐하면 여차저차 하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시는요. 왜냐하면 넌 회원이 아니니까 회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
여기에 이제 간단한 답변으로 여기는 회원 전용 주차장이야. 사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쉽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돌직구냐 약간 돌려 말했냐 해서 표현 자체가 why 하면은 because 짝이 잘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돌직구로 좀 쉬운 버전으로 나오는 거고, 같은 내용이더라도 여차저차해서 안 된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회원 전용 주차장이다. 나는 회원이 아니어서 안 되나 보다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고, 그럼 요거는 어떤 것 같아요? 입구에 안내가 붙어 있더라. 거기 읽어보면은 왜 안 되는지 써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그쵸? 회사에서 왜 나는 로그인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회사 가면은 뭔가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메일도 읽어보고 해야 할 건데 왜 난 로그인이 안 되지? 그럼 이제 옆자리 직원이 뭐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뭐 테크 부서에서 연락이 왔더라, 공지가 내려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그 공지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는 걸 눈치껏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눈치가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접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친구랑도 많이 할 수 있는 대화지 않을까요? 야, 너 언제 오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야, 너 언제 오냐? 친구끼리 너 언제 오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평소에 뭐가 언제 오는지, 뭐가 제일 기다려지세요? 저는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놓으면 대체 언제 오지 계속 확인하는데, 우리 택배 언제 오는지, 주문 언제 오는지 이런 거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대하는 가장 쉬운 답변은 뭐 10분 후에 온다, 수요일에 온다, 아니면은 뭐뭐 하기 전에 온다, 곧 온다, 이런 게 이제 돌직구, 안 배워도 맞출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야, 사고 났어. 즉 지금 사고가 나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택배든 음식이든 예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벗어났을 때 왜 안 오죠? 언제 도착하죠?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언제 도착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객님 어쩌죠? 지금 저희가 무슨 문제가 좀 생겨서요, 이렇게 답하는 걸로 지금 당분간은 오기 힘들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영어 문제 푼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랑 말한다,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를 들어주시면 좀 더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우리 티모시 샬라메 나오는 영화 볼까 그랬어요. 뭐 저건 이제 제가 수식을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질문의 의도였겠죠. Should we? Can we?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제안을 했을 때 그래, 그러자,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수락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잖아요. 뭐 티모시 샬라메 나온 영화가 한두 개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정답보기인데,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없어. 뭔 소리야? 없어서 못 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절 같은 것도 일을 어쩌지? 안 되겠어 라는 너무 친절한 버전으로만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없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하죠? 이런 거. 요거 이제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도. 우리 이런 거 할까요? 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막 밥을 먹는데 이거 시킨 걸로 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추가 주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항상 라스트 오더 몇 분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안 해주고 라스트 오더는 뭐 9시 반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시계 보면 9시 반이 넘었네. 안 되겠구나.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식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평서문. 평서문에 어울리는 답변은 대체 무엇인가? 묻지도 않는 말에 대체 나보고 뭐라고 답을 하란 말이냐? 봅시다. 제가 오늘 오전에 피검사를 했거든요. 사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쵸? 근데 보기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보기에서 내일 오후에 결과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병원 환자인데 전화를 했어. 저 오늘 오전에 피검사한 환자인데요. 환자분, 그 검사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거예요 라고 세상에 눈치 빠른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읽어가지고 빨리 답변을 해줬을까, 이런 거 찾아주셔야 돼요. 이런 거. 또 뭐 있을까요? 이번에는 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면 좋을까? 얘가 물어본 게 아닌데 물어보지 않았지만 정보를 줬죠. 그럼 여러분 정보를 들은 입장에서는 관심을 좀 보여주세요. 어머 대박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살아있는 생생한 대화를 어울리는 답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2가 돌직구가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나 스스로 뭔가 깨닫게 만든다든지 듣고 보니 그렇구나 하게 만드는 그런 답변들의 비중이 좀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여러분들이 파트 2에 관련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글 많이 올리신 거 질문 제가 많이 읽어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특별히 어려운 의도의 질문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도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하셨을 때 요런 질문에 요런 답변이 어울리지라고 조금 예상했던 범위에서 벗어나는 답변들이 좀 많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실 때 조금 머릿속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예상 답안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4로 넘어가 볼 건데요. 파트 4는 지문 해석을 저는 꼼꼼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 풀고 나서 평소에 이제 문제집 풀고 연습하셨을 때 그냥 채점하고 맞았다 틀렸다 해서 멈추지 마시고 그 지문을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세요. 마치 내가 파트 7을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지문들이 좀 배경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새로운 지문을 들었을 때에도 저번에 읽었던 내지는 저번에 들었던 지문과 결이 비슷하다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따옴표 문제 어려워 하시니까 관련된 지문 3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기예보 방송은 항상 오전 6시에 시작을 하죠. 이 일을 매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이에요. 저는 일기예보 진행을 지난 5년간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늦잠이란 걸 자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캐스터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신 거 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늦잠이란 걸 자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 나는 지난 5년 동안 해왔다. 아침 6시 일기예보 방송을. 그래서 늦잠을 한 번도 못 잤다. 늦잠 왜 자고 싶다는 얘기 왜 했겠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그만한다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은 말이 뭐예요? 이 자리에 계신 캐스터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물러날 테니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하세요. 이런 의도로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광고예요, 여러분. 광고. 이게 무슨 광고인지 한번 듣고 맞춰보세요. 혹시 홈파티 계획 중이신가요? 직접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이지쿡에서는 간단한 핑거푸드에서부터 한상 차림까지 홈파티에 필요한 모든 요리법을 온라인으로 알려드립니다. 요리 자신 없으시다고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제 동생도 잘 따라하던데요. 요렇게 짧은 광고가 있었어요. 일단 이게 레스토랑 광고일까요? 주방용품 가게 광고일까요? 아니면은 인강업체 광고일까요? 이게 지금 파티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A, B 쪽으로 가실 수 있는데 사실 결정적인 건 뭐였어요? 요리법을 온라인으로 알려드린다잖아요. 그렇죠? 요리법을 온라인으로 알려드린다는 건데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게 인강 아닌가요? 인강업체예요. 인강업체 이런 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실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예상하실 것 같은데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제 동생도 잘 따라하더라고요. 이 말을 굳이 덧붙인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쉽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한 얘기였겠죠. 그래서 요 광고가 대체 무슨 광고였는지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 지문이에요. 마지막 지문. 자. 직원회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커스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업 자료 및 부교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빨리 이용하고 싶으시겠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슨 마운틴이 나오지 않겠죠? 산? 등산? 하이킹?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제가 일부러 조금 되게 한국말 중에서도 좀 그런 표현으로 좀 골라봤어요. 우리가 푸는 따옴표 문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 이 말을 보면서 산이 많아? 경치가 좋아?
공기가 맑아? 이런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 말에서 이어질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앞에 지금 뭐야? 빨리 이용하고 싶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는 빨리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해서 patience,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요구한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파트 4 같은 경우는 막 특별히 어려웠던 거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따옴표, 인용 구문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건 좀 파트 2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총평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시험 보다가 뭘 어떻게 새롭게 덜 알 점수 잡는 hackers.